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전 시간까지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강시키는, 즉 점점 바람직한 행동을 늘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문제 행동을 줄여나가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객관식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었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타임아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타임아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쯤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그 문제 행동을 하는 곳에서 아이를 떨어뜨려 놓는 방법이 바로 타임아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를 제가 집어드리자면 타임아웃의 정의에 대해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타임아웃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타임아웃을 만약에 학생들에게 쓰려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어떤 유의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서 써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정의랑 조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타임아웃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물론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도 배제된 타임아웃과 배제되지 않은 타임아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타임아웃의 정의와 타임아웃의 유형과, 그리고 타임아웃을 썼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지켜야 될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이 끝나면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핵심 내용은 속어입니다. 문제행동 감소기법에서 속어. 그래서 속어와 타임아웃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뭐 용암법과 그리고 행동 조성의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봤다면 타임아웃과 속어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타임아웃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극 또는 강화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 정의부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타임아웃을 한 가지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타임아웃은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 무슨 말이냐면 문제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이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하도록 무언가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많이 하는 강화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문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 학생들마다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지만 원인이 있다는 건데 그 원인을 제거해줘야지만 그 문제 행동이 감소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임아웃, 그 공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타임아웃이고, 타임아웃의 목적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동이 그 공간에 있고 싶어 할 거예요. 문제 행동을 보이긴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뭔가 재미를 느끼고 친구들과 하면서 뭔가 즐겁고 행복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 수업을 하는 그 공간이. 그래서 그 아동으로 하여금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아동이면서 그 공간을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이 전제 조건일 때 우리가 타임아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동을 어떻게 한다? 떼놓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 버린다는 것은 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극, 이거를 차단시키는 거죠. 맞죠?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자극을 또 차단하면서 강화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또 제외시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공간에서 얻어서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게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 버린 거면은 그 아이가 원하는 강화 요인을 얻지 못하도록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을 보이게끔 만들었던 그 원인, 그것까지 같이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아웃의 차단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적 강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 이거를, 여기서부터 배제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더 핵심은, 타임아웃의 핵심은 바로 정적 강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얻고자 하는 강화제를 아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그게 핵심 포인트긴 합니다. 핵심 포인트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시면 돼요. 정적 강화의 접근은 일정 시간 차단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수정의 한 형태이다. 그래서 교실에서 떠드는 아이를 복도에 나가게 하는 게 대표적인 타임아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자꾸 문제 행동, 떠드는 행동을 하게 되면 네가 좋아하는 이 교실에서 못 있게 할 거야. 하게 되면 아이가 그 문제 행동, 떠드는 행동을 줄여나가야 될 거예요. 아이가 나가면 떠드는 행동을 했던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행동이랑도 일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그 떠드는 행동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적절하게 소고 기법도 써줘야겠죠. 그래서 아이의 어떤 이 떠든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소고 기법도 하고 잠시 타임아웃도 쓰고 이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융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타임아웃의 유형으로는 배제된 것과 배제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다. 즉 배제된 타임아웃과 배제되지 않은 타임아웃이 있다. 배제된 타임아웃은 행동의 주체가 다른 영역으로 옮겨져서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예 배제된 거는 다른 공간으로 아예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배제되지 않은 타임아웃은 그 상황 내에서 강화가 덜한 자극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있대 무언가 그 아동이 그 어떤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배제되지 않은 타임아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그 교실 공간 안에서 있는 상태고 다른 공간으로 내보내는 것만 타임아웃이라고 또 생각하면 그건 또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가 이거 다른 공간으로 내보내거나 밖으로 내보낸 게 아니니까 이건 타임아웃이 아니고 다른 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아웃도 그 상황 안에서 존재하면서 단 접근을 차단시키는 그런 타임아웃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예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강의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강의를 끊고 그 다음 강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다음 강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